예, 이렇게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가운데 이 조국 전 장관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 이 수사에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 우리가 지금 검찰이 목표로 삼는 건 이 유재수 부시장보다는 조국 전 장관과 있었던 민정수석실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감찰 무마라면 좀 심각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해당 감찰이 들어가서 명백한 혐의점 등이 포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으로부터 감찰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감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개인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최소한 민정수석급, 그 윗선으로 가야만 중지 여부를 결단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감찰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들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하는 데 있어서 항공권이나 여러 비용을 제공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만한 의혹이 결코 작은 건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사실상 뇌물을 제공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데 해당 금융위 국장 자리 내려놓고 오히려 영전을 하게 됩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이 됐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을 하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무마하면서 죄를 사실상 덮어준 것이 아니냐,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당시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까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유재수 전 부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자리에서 본인은 조국 전 장관과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수석. 예. 그 무마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국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뭐 친분 관계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시는 사실인가요? 네,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 우리 이의 신청을 하든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정치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방향에서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품위 위반이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금융위 국장 시절에 항공비 그리고 유학비를 금품으로 스스로 받았고, 근데 또 감찰은 안 당했고,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갔다가 그냥 또 압수수색을 받자마자 하루 만에 또 자진 사퇴했다. 이 좀 행보가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아주 특이한 행보죠.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인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금융감독, 금융위원회에 여기에 이제 국장을 역임했는데, 금융감독의 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알짜 중에 알짜인 아주 핵심 요직입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사실은 여기를 사표를 씁니다. 이 사표 쓴 이유가 뭐냐면 감찰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잠적을 해버렸어요. 잠적이 된 사람을 그냥 사표 수리해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으로 지금 그 자리를 옮겨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느냐? 바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야기했던 청와대 감찰 중단 지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유재수 부시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많은 또 아무런, 왜냐 공무원이 이 정도면요. 정말 감찰 철저히 조사받고 또 파면된다든지 해임된다든지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조금만 일 있으면 바로 가서 이 휴대폰 이미 제출 받아서 조국석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이미 제출 받아서 다 털고 포렌식하고 나머지 있는 것도 다 털어서 외교부 국장 같은 경우는 사생활까지 털어서 결국 그걸로 사표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사표를 받아서 아무런 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영전에 영전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천운에 천운이 겹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길래 이렇게 할 것인가? 뭐 조국 전 장관은 저는 본인하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부산파, 즉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그룹인 부산파와 굉장히 친분이 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부시장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은 집중해서 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시정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좀 특이한 인물이 하나가 등장하는 게 지금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이 유재수 비위 왜 감찰 똑바로 안 했냐라고 상당히 그때도 열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인걸 반장, 특감반장, 이인걸 그 당시 변호사인데 이제 어공과 늘공이 있잖아요. 저서분은 청와대 어공입니까 늘공입니까? 어공이에요. 더군다나 뭐 캠프 출신도 아닙니다. 뭐 친문 핵심 출신도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테크노크라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핵심의 미묘한 얘기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특감 반장인데 분명히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감찰을 하는데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오면 당연히 그거는 뭐 분개하고 아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테크노크라트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이후에 이인걸 반장이 유재수 씨를 둘러싼 내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는지 알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당시에 특감반원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 굉장히 감찰 중단에 대해서 분개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저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당시 이인걸 반장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정리가 좀 필요한데 네. 이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건 관련해서 검찰이 좀 발빠르게 나선 게 네. 조국 전 장관 대면 조사할 때 이것도 함께 물어보려고 하는 이런 빠른 움직임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당시에도 관가에서는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 비위건이면 기본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이 되는 게 상식인데 그때 감사원 감사로 이게 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가에서 아 이게 좀 뭔가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지금 보면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갑자기 그 종적을 갖췄던 사람이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전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국민 눈높이에서 이상한 거는 성역 없이 설명이 돼야지 그게 바른 공직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수사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바게닝 칩처럼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돌연 중단했던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